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오광영 의원님과 함께하는 이슈시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참 빠릅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의 이슈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오늘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예, 그랬죠. 네, 지난주 1차가 이제 불발로 끝났습니다. 불발로 끝났고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의 제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장 제시도 없이 출근하는 그 직원들 틈에 섞여서 당사 안으로 진입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야, 이게 정말 요즘 오는 추위같이 정말 검찰 공화국의 추위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민주연구원이 우리 중앙 당사 내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 김용 전에 이제 경기도 대변인이셔서 제가 대변인이라고 했는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김용 부원장님이 예, 부원장입니다. 그 8억 원을 수주했다. 네네. 선거 자금으로. 예. 네,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압수수색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중앙 당사를 계속해서 침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침투가 된 것 같아요. 침투라는 표현보다 이거는 저는 침탈이라고 보는 게 침탈. 맞습니다. 한국 정당 역사상 한 정당,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수당이죠. 당사를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있었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1야당을 이렇게 예, 중앙당을 압수수색 들어온 것은 아마 거의 예, 맞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민주당에서 압수수색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검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그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침탈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을 창피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김용 부원장님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지금 부임한 지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임명장 받고 나서 3번 회의 나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 사람 혼자가 아니에요. 한 11명인가 부원장 직책을 그래요? 가진 사람이 많으시네요? 예,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를 압수수색을 해야 사실상 거기 회의만 잠깐 참석했지.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예,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민주당 자체를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한 집단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압수수색을 나왔다는 것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이. 예. 근데 대체적으로 법조계 얘기를 들으면은 압수영장 관련해서는 법원이 대부분 발부를 해준다고 이제 그래요? 예, 특별하게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영장은 발부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죠. 있겠지만. 예. 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224대 0 아닙니까? 현수막 많이 붙었습니다. 예, 224대 0. 민주당을 비롯해서 민주당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의 100% 지금 내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는 0. 그렇죠. 네, 도이치모터스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는 왜 0인가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안 한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요. 아예. 아니,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 네, 지금 맞습니다. 대통령이 돼 있고 그분의 와이프를 함부로 영장 청구해서 압수수색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전부터 예상을 했지만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엄혹한 현실이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만약 그렇게 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결국은 뭐 파다 안 되니까 이제 지금 대선 자금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네. 거기다가 서해 정선 자금입니다. 예, 그 그렇죠. 대선 들어가기 예, 전에 맞습니다. 정선. 예, 그래서 그거랑 또 하나는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그 구속영장 발부가 그럼요. 됐지 예, 않습니까? 구속이 됐어요. 이 칼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가겠죠. 그럼 실제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유력한 대선 후보 0.73% 차이로 그 아쉽게 안 된 그 대선 후보를 잡겠다는 그런 의도밖에는 저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 공화국. 네, 어떻게 또 이 사태를 잘 피해 나가든 아니면 잘 방어를 해서 우리 네, 민주당에서 네.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렇죠. 예, 지난주 특검 제안하면서 대장동 특검. 예,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동 특검이랑 대통령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네네. 대장동에 그 시드머니 종잣돈이 됐다고 하는 부산저축은행 대출권 관련해서 다 몰아서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쟁점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선 자금의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정치라는 건 결국은 갈등을 푸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주에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그 특검 안에다가 대장동 관련한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대출까지 넣어서 특검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거 바로 거절을 했죠.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좋아. 했나요? 부산저축은행 이런 거 다 빼고 대장동 관련해서만 특검을 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그렇겠죠. 예. 우리 곽상도 뭐 전 의원을 비롯해서 50억 클럽. 네, 그렇죠. 네네네. 대선 전에 계속해서 그 특검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이 공안정국을 풀 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을 봉합할 그 의사가 없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예,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의 평론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정치가 이렇게 가면은 전부 다 공멸을 하고 민생은 완전히 파탄나고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들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도 못하고 있고 네.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또 국민의힘 소속의 그 강원도지사가 큰 대형 사고 하나 치지 않았습니까? 레고랜드 예. 바로 넘어갈까요? 예.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갈까요? 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슈시기 한번 하실래요? 이슈시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그럼 팍 예. 한번 쑤셔주시죠. 예.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검찰 공화국이 현실화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진짜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라면서요. 떳떳하다고 하면은 특검으로 모든 것을 올려놓고 털고 가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도 강도가 들어왔으면 일단 강도부터 제압을 하고 그렇죠. 문제 해결하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타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시계는 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네. 그리고 민주당 똘똘 뭉쳐라. 예, 대통령 임기 달랑 5년이다. 5년 끝나고 보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했나요? 예, 그러면은 안 되죠. 똑같은 놈들 되니까. 네네. 네.